자,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넓이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자, 곡선이 이차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라 x축이랑 또 직선 두 개가 줍니다. x 이퀄 3, x 이퀄 6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여기서 요걸 하나의 세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원래 프로세스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을 해보실 건데, 제일 먼저 곡선이 누구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인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x절편을 구하셔야 됩니다. x절편 넓이 구할 때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있는데 얘가 0이 된 x값을 구해 보시는 겁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5, 1, 마이너스고 따라서 x가 1이랑 5, x절편이 두 개가 생기시는 거죠. 자,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실 겁니다.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실 건데, 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시겠죠? 이차함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x축을 그리겠습니다. x축을 그리시면 여기가 x축이 되실 거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죠? 어디? 1과 5. 그럼 여기가 1쯤 될 거고, 그죠? 여기가 5가 되시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요 넓이가 아니라 x 이퀄 3과 x 이퀄 6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합니다. 그럼 x 이퀄 3이면 여기 대칭축이 되겠죠. 여기가 3이고 6은 어디쯤 있을까요? 뭐 이쯤 있겠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3이 되실 거고 여기가 6이 될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딘가? 그죠? 자, 여기랑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럼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넓이를 s라고 잡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s는 자, 따로따로 하셔야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3부터 5까지는 요 함수 누구죠?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 적분한 거에다가 음수값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냐면은 5부터 6까지는 x축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의 dx 한 거 그냥 그대로 넓이가 되시겠죠. 요 넓이랑 요 넓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은 우리 정적분, 미적분의 기본 정리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쓰시면 꺽쇠 가로 하시고 부정적분 합니다.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내려올 거니까 3의 x의 제곱 플러스 5x가 되실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 플러스 하기를 인테그랄 똑같죠?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인데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부터 6까지. 자, 얘를 산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수가 곡선이 또 이차함수입니다. 근데 이번에 엎어져 있죠? 음수. 자, 이거랑 이번에는 누구냐면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아니라 x축 및 이번에는 직선 x 이퀄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도형을 물어봅니다.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항상 그림으로 개형을 그려놓고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 계산할 때는 항상 그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은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y는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자, 누구를 먼저 구하셔야 된다? x 절편을 구하셔야 됩니다. x 절편을 구하시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를 찾으실 거고, 마이너스 곱하시면 x 2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고, 인수분해 하시겠습니다. 2, 1, 1, 1 어디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 절편이 누가 나오시냐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1 두 개가 나오십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시겠죠. 그 다음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x축 이쯤 잡을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x절편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1. 근데 요 넓이가 아니라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라 x축과 그 다음에 y 콜 마이너스 1도 그리셔야 되네요. y 콜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이쯤 있으시겠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어딜까요? 여기가 되시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자, 얘도 구간별로 따로, 왜 이 부분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정적분한 거에 마이너스 붙이셔야 되고, 이 부분은 x축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 값이 넓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넓이를 한번 쓰시면 s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자,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한 개 음수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인데 요거는 양수값이니까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것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서 계산을 하실 거다 이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 제곱 플러스 x인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고, 산수가 좀 많겠죠, 그죠? 자, 다시 꺽쇠가로 하시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x, 여기에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해서 산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산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산수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적분단원에서는 이 원리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서 많이 틀려오십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 안 나오도록 충분히 산수 연습이 뒷받침되셔야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지금 넓이 하고 있는데, 자, 넓이의 개념이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선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선의 넓이 자체는 아주 작은 넓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됐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이시면 어떤 값을 갖게 될 거다. 됐습니까?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아, 그게 실은 정적분의 표현이었다. 물론 정적분 자체가 넓이는 아니지만 어떤 함수값과 아주 작은 값을 곱한 거를 서메이션 한다, 더한다. 그렇죠? 연속된 구간에서의 합을 의미하는 게 인테그랄이었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실 수 있더라. 어떻게 계산하더라? 자, x축 위쪽에 있으면 그냥 정적분 값 자체가 넓이가 되고,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는 정적분 한 거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더라.
자, 그러면 X축 윗부분도 있고 아랫부분도 있고 같이 병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로따로 하시면 되더라. 그쵸?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자,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노트. 자, 노트입니다. 요거는 조금 차후에 이후에 2번을 하고 합시다. 그죠? 그게 낫겠다. 그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연결이 좀 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일단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자 2번. 자, 로마자 2번은, 제목은, 이번에는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입니다.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입니다. 도형의 넓이.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 자, 원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랑 똑같습니다.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인데, 자, 한 세 가지 정도의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곡선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곡선이. 자, 첫 번째 곡선은 이렇게 생긴 곡선입니다. 됐습니다. 얘가 y는 fx입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곡선은 자, 여기에 있는 y입니다. 그죠? 여기는 y는 gx입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디냐면은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요 사이에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즉 A부터 B까지 입니다. 요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 봅시다. 여기에 선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선분들을 차곡차곡 넓이를 더하면 요 넓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요 길이를 다시 요 길이를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요 길이라기보다는 요 선분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 선분의 넓이. 자, 우리 아까 했듯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x라고 잡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x라고 잡으시면 그렇죠? 자, 밑변은 얼마가 되죠? 밑변은 아주 작은 거니까 dx가 될 겁니다. 밑변은 dx. 누가 높이가 될까요? 누가? 높이는 자, 여기에 fx 값과 여기에 x를 집어서 여기 함수값이 있겠죠. 여기에 fx 값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집어넣으면 gx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요 길이는 높이가 될 건데 fx 빼기 gx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높이가 fx 빼기 gx더라. 그래서 여기는 fx 마이너스 gx가 높이가 되고 밑변은 아주 작은 높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일 때 그거 넓이 구하시고 요거 옆에 있는 거 넓이 구하시고 천천히 해서 어디까지? b까지 다 합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그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되시더라. 뭐 별 어렵지 않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는데 밑변이 아주 작다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두 번째는 이번에 x축이 어디 있냐면은 x축, 자, 곡선이 전부 다 x축 아래쪽에 있습니다. x축 아래쪽. x축 아래쪽에 있을 때, 자, 근데 fx가 더 위에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y는 fx.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gx. y는 g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끝까지 자르겠습니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A부터 B까지의 넓이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넓이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즉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선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의 넓이들, 요런 넓이들 차곡차곡 더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x 값을 a부터 b까지 막 바꿔가면서 요 선분 넓이들을 다 더할 겁니다. 그걸 표현을 해볼 겁니다. 밑변은 dx인데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높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높이는 자, 얘도 마찬가지. 높이는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 얘가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자, 요만큼의 높이에서 위에 있는 것에서 밑에 거 빼야지 요 길이가 나오겠죠. 여기가 누구냐면 fx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gx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라면 길이는 1. 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그래서 그냥 빼시면 됩니다. fx 마이너스 gx라고 하시면 이 높이가 나오시는 거죠. 아, 그랬으니까 사각형이 어떻게 되시냐면 fx 빼기 gx 높이 밑변 곱한 거를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을 하시더라. a부터 b 사이는 모든 실수값들을 다 집어넣고 더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면 조넓이가 나오겠죠. 촘촘하게. 그렇죠? 네, 다 했습니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뭐 x축이 곡선보다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두 곡선 사이에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 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그러니까 높이를 잡을 때 그렇죠? 위쪽에 있는 함수값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값을 빼면 되니까 그렇죠? 얘가 양수든 음수든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넓이의 원리는 선의 넓이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면을 갖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럼 세 번째,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거는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는데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똑같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y는 fx입니다. 여기는 fx.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y는 gx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디냐면은 이 넓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걸 우리는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 아, 그거 한번 써볼까요? 네. 우리는 여기 하나만 쓰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넓이를,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은, fx와 gx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렇게 보죠. 사이의 넓이.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처럼 얘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또는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됐습니까?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 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뭐 이해는 되겠죠? 국어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로 갔을 때는 우리는 요 넓이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엔 어디가 높이가 될까요? 어디가 높이가 될 거냐면은 여기 봅시다. 요만큼 높이가 됩니다. gx는 죄다 x축 아래쪽에 있고 그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높이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밑변은 아주 작은 거니까 또 dx라고 써놓겠습니다. dx 밑변은 dx 아주 작은 값. 높이는 요만큼이 높이인데 그렇죠? 높이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fx입니다. 요만큼이 fx.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gx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데서 작은 거 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익숙하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fx 마이너스 gx라고 하시면 높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fx 마이너스 gx를 높이랑 밑변이랑 곱한 거를 어떡한다?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들을 다 집어넣고 무수히 많은 성분들의 넓이의 합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저 넓이가 나올 겁니다. 이런 취지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계산은 미적분의 기본 정도로 다 하시고. 자, 그러니까 1번 상황이든 2번 상황이든 3번 상황이든 모두 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된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죠? 우리가 x축 사이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x축 위냐 아래냐 그거를 따져서 계산을 했는데 맞습니까? 이번엔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높이에서 밑에 있는 높이를 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위쪽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을 빼서 접근한다. 이 접근 정접근이겠죠? 라고 그냥 심플하게 기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위쪽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을 빼서 접근한다. 이게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어떻다? 자,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가 좀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이야기? 자, 그러면 네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네 번째.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얘가 y는 fx입니다. y는 fx. 그럼 gx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얘가 y는 gx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때는 f가 위에 있다가 어떤 때는 g가 위에 있다가. 그렇죠?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여기 a부터 b 사이의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거랑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서 따로따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f가 더 위에 있고 여기는 g가 더 위에 있으니까 따로따로 하려면 우리는 우선 누구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C. 자, 이 C가 누구죠? C가 두 곡선의 교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X절편을 찾았다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맞습니까? fx와 gx의 일단 뭘 찾는다? 교점의 x좌표를 찾는다. 교점의 x좌표를 찾으셔서 그렇죠? 요거를 기준으로 이것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C보다 왼쪽에 있는 아이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C보다 왼쪽에 있는 아이는 요게 선분이 될 거고 요 선분은 누가 될까요? 요 선분은 여기 fx에서 여기 gx를 뺀 게 높이가 되실 거고 그렇죠? C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하나의 선분을 가져와 보면 그렇죠?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높이가 여기가 gx죠. 그렇죠? gx에서 fx를 빼셔야지 높이가 나오시는 거죠. 뭐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시더라. 자, 그래서 조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밑변은 dx인데 C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는 높이가 누가 되실 거냐면은 fx-gx가 되시는 거고 fx-gx가 되시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정적분 하시는데 어떻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가 아니라 C까지를 하셔야 되고 더하기 하기를 이제 C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밑변이 dx고 그렇죠? 높이는 누가 되겠죠? gx-fx가 높이가 되시겠죠. 그래서 높이는 gx-fx가 높이가 될 거고 그러면 하나의 선분의 넓이가 나올 건데 그거를 쭈루룩 다 더하시라 이겁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C부터 B까지 집어넣으시고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집어넣으시고 더하시면 되더라. 되겠습니까? 그냥 두 곡선 사이 넓이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럽니다. 해보겠습니다. 구할 건데 잠시만요. 자, 요거부터 해봅시다. 직선도 하나의 곡선으로 칩니다. 얘가 조금 더 편하니까. 자,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2차함수 포물선과 그렇죠? 1차함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그렇죠?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정리를 좀 하고 옵시다. 그죠? 네, 미안합니다. 자, 뭐냐면은 자, 그래서 두 곡선 사이에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디가 중요 포인트다? 요 C점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하나 해놓고 가시겠습니다.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입니다. 즉, 좀 편하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느냐? 넓이. 됐습니까? 첫 번째 스텝. 항상 뭘 그리신다? 첫 번째 스텝은 두 곡선의 교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곡선의 교점을 찾습니다. 교점의 x좌표를 찾는다는 교점의 x좌표. 즉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교점의 x좌표. 두 번째 스텝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의 개형. 근데 얘는 마찬가지 우리는 형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위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위치. 어떤 위치? 이번에는 아까는 x축 위냐 아래냐가 있는데 얘는 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냐 상대적인 위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형태는 정확하게 안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스텝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위쪽 곡선에서
아래쪽 곡선을 빼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곡선을 빼서 접근한다. 빼서 접근한다. 이때 접근은 정접근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심플하게 가져가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만약에 얘는 지금 교점이 없잖아요. 교점이 없으면, 교점이 없다는 말은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한 놈이 한 놈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한 점 하나 집어넣어보고 F가 큰지 G가 큰지 그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교점이 없다는 말은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거니까 둘 중 한 놈이 무조건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시면, 자,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직선도 곡선의 일종이니까, 자, 1번 보시면, 자, 두 곡선이니까 첫 번째 스텝으로 뭐 해야 될까요? 교점 찾으셔야 되겠죠, 교점. 그렇죠? 두 곡선의 교점, 두 도형의 교점 연립하시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같아지도록 하는 x를 찾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넘기시면 x제곱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되시겠죠? 플러스 x가 되시고 마이너스 2는 0이고 인수분해 2, 1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누가 되죠? x는 마이너스 2와 1이 되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뭐였죠?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실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선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교점의 x좌표를 찾았는데, 여기가 얼마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죠?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직선과 포물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여기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S는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그렇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누구를? 자, 직선이 위에 있죠. 지금 요런 선분들을 넓이를 구해서 쫙쫙 다 더할 겁니다. 근데 높이가 어디게 되죠? 여기랑 여기니까 직선의 함수값에서 곡선의 함수값을 빼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직선이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빼기 하기를 x제곱 마이너스 1 요 i가 높이가 될 거고 밑변은 dx가 되시겠죠. 밑변은 dx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계산하시면 넓이가 나오신다 이겁니다. 정리만 한번 해보시면 얘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잠시만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시겠네요. 이거에 dx를 하시면 되고 계산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하시고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가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여기 3차함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 그 다음에 직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극점 찾고 3차함수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우리는 두 곡선, 두 도형이 주어지면 뭘 찾아야 된다? 교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점. 괜찮겠죠? 자, 교점은 방정식을 푸셔야 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x 이고 얘랑 누가 같아져야 되죠? x랑 같아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이제 풀겠습니다. 넘기시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x로 묶어줄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고 2, 1 마이너스 따라서 x는 0과 1과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직선을 먼저 그려볼까요? 자, 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얘가 누구냐면 y는 x입니다. 그렇죠? y는 x.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시면 될까요? 만나는 점이 0, 1, 2 세 군데니까 보기 찍어 봅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3차 함수인데 어떤 3차 함수죠? 제곱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스케치가 이렇게 그리시겠죠. 근데 요 세 점에서 만나게끔 그렇게 그래프를 하나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3차 함수니까 적당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만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시겠죠. 이때 그럼 요 직선과 요 곡선이 이루는 넓이는 도형은 어디가 될 거냐면은 여기가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얘는 우리 아까처럼 식이 하나로 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셔야 되겠죠? 여기 따로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요 부분은 곡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높이가 여기 노란색에서 흰색을 빼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요만큼이 높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에서 곡선을 빼셔야지 높이가 나오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계산하기 위한 식을 한번 쓰시면 S는 됐습니까? 0부터 1 구간에서는 인테그랄 0부터 1 구간에서는 누가 높이가 되실 거냐면은 3차에서 1차를 뺀 거. 그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3x에서 빼기 하기를 x. 그죠? 이게 높이입니다. 여기에 밑변 dx 한 거를 정적분 하시면 되고, 더하기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1부터 2까지는 직선에서 곡선을 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은 누구냐면 x고, 거기서 누구를 뺄 거냐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3x를 뺀 게 높이가 되실 거고, 거기에다가 아주 작은 밑변 dx를 곱한 걸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이게 적분이 계산이 좀 많다 그랬습니다. 특히 넓이 같은 경우에는 산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고, 자, 아래쪽 거 정리하시면 x의 세제곱, 위에 거 먼저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dx 하실 거고, 플러스 하기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앞에 마이너스 붙었겠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dx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역시 계산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하시는 겁니다.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니까 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어떻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어디? 0부터 2까지. 잘못 썼죠? 1부터 2까지죠? 네. 1부터 2까지를 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둘 다 곡선이라면 또 가봅시다. 자,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또 똑같은 짓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3. 자,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자, 첫 번째는 포물선이고, 그쵸. 두 번째도 포물선이네요. 하나는 엎어져 있고, 하나는 서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가봅시다. 자, 1번을 하기 위해서,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교점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교점. X축과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할 때는 X절편을 항상 먼저 찾으셔야 되고, 두 곡선을 가지고 할 때는 교점을 항상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퀄 2 플러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방정식을 먼저 풀 겁니다. 이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2의 X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퀄 0이고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 교점이 누가 나오시죠? 2, 1 마이너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시고 2가 되십니다. 교점의 x좌표가.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프. 자, 그냥 우리가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엎어져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엎어져 있는 포물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겠습니다. 얘가 누구냐면은 y는 얼마? 2 플러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실 겁니다. 그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교점을 찾아놨습니다. 그죠? 교점의 x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1과 2가 되더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시더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신다? 요 넓이는 위에서 밑에 걸 빼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높이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친구의 높이를 계산해 볼 건데 높이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넓이를 쓰겠습니다. 자, 넓이 S는 어떻게 되시겠다? 넓이 S는 그죠? 어디서부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있습니까? 여기에서 얘를 뺀 거죠. 자, 노란색은 얘죠. 얼마? 2 플러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에서 빼기 하기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한 게 높이가 되실 거고, 거기에 밑변 dx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죠? 얘를 산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수를 위해서 정리를 좀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원리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좀 쏟으려고 이거 계산하는 거 미리 연습하고 온 겁니다.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되실 거고,
1차 항은 플러스 2x이고 상수항은 누가 되겠죠? 2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의 dx 하시면 될 거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x이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다음 선수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는 한 친구는 3차 함수고, 오케이. 근데 이거 뭐 극점 찾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략적인 형태만 찾으시면 되고, 여기는 엎어져 있는 2차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가봅시다. 뭐 어떤 함수가 주어지든지 간에 두 번째는 우리는 뭘 하셔야 되죠?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교점. 이게 1번입니다. 1번. 왜 교점을 찾아야지 누가 더 위에 있나?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2랑 누구의 교점을 찾을 거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자, 두 곡선의 교점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넘기시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의 제곱에 누가 되죠?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될 건데, 요거 풀 때 조심해야 되겠죠? 3차고 2차고 1차는 없고, 이거 방정식 어떻게 풀으셔야 된다? 네, 0이 되는 x값 찾으셔서 조립제법 하셔야 되는 거죠? 마침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시네요. 자, 그래서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1 집어넣으시면 봅니다. 1이고 3이고 0이고 마이너스 4고, 그죠? 자,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1 집어넣어서 0이 나왔습니다. 1, 1, 4, 4, 4, 4, 4, 0이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퀄 0이 될 건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은 얼마죠? x는 1과 마이너스 2인데, 자, 중근이 나오면 항상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중근입니다. 중근.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자, 어떤 게 우리가 그리기 편하죠? 얘가 편하죠? 2차 함수. 2차 함수를 먼저 엎어서 한번 그리겠습니다. 2차 함수를 엎어서 그리시면, 자, 2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실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네. 2차 함수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잘 안 그려지네. 곡선을 그리려니까. 자, 2차 함수가 다시 이번에는 성공해야 될 텐데. 네, 뭐 이쯤 됐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2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얘가 좀 애매합니다.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쯤 있냐면은, 마이너스 2는 이쯤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1은 어디쯤 있을까? 1은 이쯤 있겠죠. 얼핏 봤더니 이 친구의 대칭축이 y축이니까 y축이 이쯤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접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중근이다 이겁니다. 자, 중근일 때는 그래프를 접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중근은 접한다. 이걸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중근 체크를 합니다. 중근일 때는 접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난다. 똑같은 점에서 두 번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할 때. 맞습니까? 중근이면 접한다. 그 다음에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스케치가 이렇게 되시는 건데, 그럼 요거를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지나가게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그렇죠? 뭐 지금 스케치가 어떤 스케치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스케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요 부분이 접하고 여기가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극점이 좀 나오게 3차함수가 자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3차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니까 우리는 어디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어디를 계산하면 되겠다? 여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는 구간은 한 구간이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신다? 여기서 자, 요 높이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식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넓이 S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넓이 S는 자, 구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하시면 되고 높이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물선이 누구냐면은 포물선 좀 써놓고 갑시다. 포물선이 여기가 y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실 거고 3차 곡선은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높이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겠어요? 흰 거에서 주황색을 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에서 빼기 하기를 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하셔서 이게 높이입니다. 높이. 초록색 선분의 높이. 그 다음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점. 그죠? 아주 작은 밑변 dx. 됐죠?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요 넓이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도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이고 우리 뭘 잘못했나요? 처음부터 잘못했나요? 그쵸. 여기에 3x 잘못했죠. 여기가 제곱이 붙었죠. 잘못 옮겨 적었네요. 그럼 여기에 제곱이 붙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2차 항은 누가 되신다?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x 제곱이죠.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의 dx 확인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시게 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하셔서 여러분들이 산수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계산을 하실 수 있냐면 다 했습니다. 자,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상황은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x축과 어떤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실 수가 있고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 요거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쵸? 선생님 정말로 이거 다 계산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정말로. 산수가 무진장 귀찮다 이겁니다. 읽어보십시오. 그죠? 선생님도 귀찮아서 별표라고 선생님 귀찮아서 별표를 한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라 이거 좀 귀찮긴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또 식도 좀 길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덜 귀찮게 하려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다음 요거 이어지는 강의에서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면서,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선생님한테 실제로 풀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안 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게 공식적인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실전에서 풀 때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은 이제 또 이어서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들을 좀 연습하는 시간으로 잡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귀찮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귀찮음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해봤더니 참 귀찮더라, 이거랑 보니까 귀찮을 것 같은데 안 해보는 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맞습니까? 귀찮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난 뒤에 조금 더 간단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시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맞습니까? 갑자기 탁 부딪혔을 때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좀 계산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예전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었어,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지. 맞습니까? 쉬운 방법부터 먼저 그것만 계속 기억하시다 보면, 거기는 원리가 이제 조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리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 오늘 적분의 원리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지 선생님이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종의 말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넓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